둘째, 친중 스탠스를 유지해온 이재명 정부의 외교적 곤혹감과 중국의 경제적 보복 가능성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친중 또는 굴중 외교를 실용적 균형 외교라고 포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트럼프의 이번 파병 요청을 불 지른 자가 불 끄는 비용을 나누자는 격이라면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 주도의 연합체에 가담하는 것, 이것은 중국이 볼 때 어떨까요? 요것 봐라, 이러지 않겠습니까? 중국이 최근 가장 극도로 경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미국 주도의 아시아판 나토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을 파견한다? 이는 미국의 이 같은 나토 확장 정책에 한국이 전면적으로 적극 나서는 모양새가 되는 것입니다. 중국은 당장 칼을 빼들지도 모릅니다. 제2의 사드 사태와 같은 경제적 보복을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그간 공들여온 대중외교 기조가 한순간에 붕괴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인데, 이재명의 딜레마 어떻습니까? 2026년 3월 중순을 넘긴 현재 전세계 에너지의 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 전례 없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일본, 심지어 중국을 향해서 각자의 유조선은 각자 자국의 군함으로 지키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세계 모든 유조선들이 안전하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온 데는 사실상 미국의 막강한 해군력이 해양 질서를 유지해준 덕이었고, 지금까지 당연시되던 그것에 중대한 변곡점이 찾아온 것입니다. 사실상 세계의 경찰로서의 미국이 해상안보라는 혜택을 전 세계에 무상으로 제공해왔던 것인데, 이번 이란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트럼프가 여기에 급제동을 건 것입니다. 그동안 해상안보는 일종의 공공재로 여겨져 왔습니다만, 트럼프는 이제 무임승차는 안된다, 수익자가 당연히 비용도 부담해야 된다, 이런 선언을 한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트럼프의 이러한 행보를 갖은 험한 말을 사용하면서 비판하지만, 냉정한 국제정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번 트럼프의 선언은 천재적 실용주의라고 평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국의 국방 예산도 아끼고 국가들마다 각자의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린 호르무즈 지역에 직접 자신의 해군을 파견하여 각자의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한정되어 있는 미국의 전략적 자산을 중국 견제라는 더 큰 판으로 옮기겠다는 고도의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 수입 비중이 전체 수입 비중에서 72%에 달하는 상황에서 너희 기름을 너희가 지키라는 논리는 딱히 거부하기도 반박하기도 어려운 묘한 설득력을 지녔다고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재명 정부의 딜레마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I will remember, 누가 우리를 돕고 누가 우리를 돕지 않는지 기억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상 보복성 경고까지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재명은 이 거대한 요구 앞에 마주 섰는데 그가 이번에도 어쩌라고요 라고 말할 수 있을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미동맹의 유지에 별 관심이 없어 보이는 이재명, 그리고 그를 지지하는 정치적 지지 기반인 좌파들의 정서, 그리고 복잡한 주변국들과의 관계 사이에서 이재명 정부가 이 파병이 가져올 장점과 단점을 냉정하게 분석할 수 있겠나, 그것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재명이 이뻐서가 결코 아니고 순전히 나라와 국민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환율 급등, 심상치 않은 주유소의 기름값의 폭등, 생활물가의 폭등 등 위험 수위를 넘나드는 현 경제 상황에서 트럼프의 요구에 대해서 국민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고민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한국이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등 최정예 전력을 호르무즈에 파견할 경우에 얻게 될 이익은 명확합니다. 이는 거래를 중시하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외교상의 화폐가 될 것입니다. 첫째, 한미동맹의 질적 강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미국에게 부담을 분담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아래 몇 가지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가능성이 그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을 비용과 편익의 관점에서 평가합니다. 한국이 미국의 요청에 선제적으로 응답하는 것은 단순한 군사 지원을 넘어서 트럼프가 그토록 강조하는 무임승차론을 전면으로 돌파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향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나 관세 등 경제 현안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 의회와 국방부 내에서도 한국은 자기 몫을 하는 동맹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개입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재명과 그 일당이 그럴 마음이 있겠냐는 것인데, 이 부분은 본 영상의 뒤쪽에서 그 실체를 다루려고 하니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국가에너지안보주권의 확보와 해상교통로 보호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 기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신장 박동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의 흐름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는 미국의 선의에 기대어서 이 생명선을 유지해왔습니다만, 중동 정세에 따라 유가가 춤을 출 때마다 우리 자신이 중속 변수에 불과하다는 무력감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이 직접 우리 선박을 호송하는 것, 이것은 안보주권의 실질적 행사라고 할 것입니다. 이는 국제유가 급등이나 물류 차질이라는 외부 충격에 대해서 한국이 독자적인 물리적 대응수단을 갖췄다는 점을 국내외에 과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경제는 원래 심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국내 경제와 시장에 강력한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것은 덤으로 따라올 것입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재명은 어쩌면 이것도 망설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셋째, 대한민국 해군의 대양 해군의 위상과 군사기술력의 과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덴만의 해적 퇴치를 넘어 고강도 분쟁 가능성이 있는 호르무즈에서의 작전은 우리 해군의 작전 영역을 글로벌 수준으로 대폭 확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지스 시스템을 갖춘 세종대왕급 구축함의 실전 배치는 한국의 군사기술력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동시에 전 세계 해상안보 질서를 주도하는 핵심 플레이어로 등극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K방산의 신뢰도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부터가 중요하겠습니다만,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 트럼프의 요청에 의한 파병 결정은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과 지지기반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이라는 점에서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엄청난 딜레마일 것입니다. 특히 최근 몇 시간 사이에 전해진 트럼프의 압박과 관련된 속보들은 이재명의 머리에 아마도 쥐가 나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첫째, 친북 정북 성향 지지 세력의 강력한 반발과 북한과 이란 동맹은 이재명에게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지지 기반 중에는 친북 정북 세력이 두텁게 포진해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경외에 맞지 않는 북한이 오랜 기간 이란과 미사일 및 핵기술을 공유해온 혈맹관계라는 점입니다. 이란을 압박하는 미국의 해상작전에 참여하는 것은 이란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또 이재명의 지지층 친북의 시각에서 본다면 북한의 우방을 공격하는 행위로 당연히 비춰질 수 있는 것입니다. 3월 17일 현재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미 명분 없는 전쟁의 총알바지가 될 수 없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는 국내 정치적으로도 지지층의 이재명에 대한 지지 철회와 함께 북한이 이를 빌미로 한반도 도발의 수위를 높이는 등 중동의 위기가 한반도의 위기로 전이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동반할 가능성,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둘째, 친중 스탠스를 유지해온 이재명 정부의 외교적 곤혹감과 중국의 경제적 보복 가능성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친중 또는 굴중 외교를 실용적 균형 외교라고 포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트럼프의 이번 파병 요청을 불 지른 자가 불 끄는 비용을 나누자는 격이라면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 주도의 연합체에 가담하는 것, 이것은 중국이 볼 때 어떨까요? 요것 봐라, 이러지 않겠습니까? 중국이 최근 가장 극도로 경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미국 주도의 아시아판 나토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을 파견한다. 이는 미국의 이 같은 나토 확장 정책에 한국이 전면적으로 적극 나서는 모양새가 되는 것입니다. 중국은 당장 칼을 빼들지도 모릅니다. 제2의 사드 사태와 같은 경제적 보복을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그간 공들여온 대중외교 기조가 한순간에 붕괴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인데, 이재명의 딜레마 어떻습니까? 피부에 와닿지 않으십니까? 셋째입니다. 주한미군 전력이 중동으로 배출되는 데 따른 안보 공백 우려와 여론의 악화입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배치된 사드포드의 일부와 공군의 전력을 중동으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안보 공백은 없다면서 진화에 나섰으나 진보 보수할 것 없이 많은 국민이 우려의 시각으로 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군력의 핵심 자원마저 한반도를 떠나 중동으로 간다는 것은 안보 공백의 크기와 골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파병은 좌파들 시각에서 또는 좌파들로부터 굴욕 외교라는 프레임에 갇히기 딱 좋은 소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 그 점이 이재명 입장에서 또 다른 딜레마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넷째, 이란의 직접적 보복으로 중동 내 한국인, 한국 기업의 위험 노출 가능성입니다. 군함 파견은 이란 혁명 수비대에게 한국을 공식적인 적대국으로 인식시키는 신호탄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우리 상선이 이란의 정밀 타격이나 나포의 우선 표적이 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란 측은 미국에게 붙어서 군사적 개입을 하는 국가들은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강력한 경고를 보낸 상태라는 점에서 이란의 직접적인 한국 군함에 대한 보복 공격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할 것입니다. 즉 파병은 이란이라는 또 하나의 적을 만드는 것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트럼프의 요구는 거절하기가 매우 어려운 거부 불가능한 제안이라는 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트럼프가 이미 기억하겠다, I will remember 라면서 뒤끝을 예고한 이상 트럼프의 요구를 거절한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트럼프의 요구에 대한 직접적이고 전면적인 거부는 사실상 한미동맹의 파국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찌해야 할까요? 트럼프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겠습니까? 첫째, 무엇보다 파병의 성격을 미국 주도의 연합이 아닌 대한민국 유조선의 독자적 보호라는 프레임으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의 시나에 다카이치 총리가 취하고 있는 신중한 검토 스탠스를 참고하되 방법은 우리 유조선이 집중적으로 통과하는 바로 그 시점에 한해서 일시적인 호송 임무를 수행하는 유연한 파병 모델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이란과의 채널을 끝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군함은 특정 국가를 공격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 국민의 생명줄인 기름을 지키러 가는 것이라는 인도적 명분을 설득해야 합니다. 셋째, 파병에는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나 요즘 정청래가 심상치 않습니다. 정청래가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이 말을 들을지 미지수라는 점도 또 하나의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은 이재명에게 어쩌면 고통스러운 정치적 선택을 강요하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만 동시에 우리가 진정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책임감을 가졌는지를 묻는 시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재명 정부가 잘 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만은 그것은 절대로 바라지 않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그 점 때문에 만든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5천만 국민의 삶과 직결된 에너지 안보는 당장 우리 국민들에게 여러 방향으로 고통을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거시적 관점에서 드리는 제언임을 보수 우파 국민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호르무즈의 거친 파도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국격에 걸맞은 책임을 준비하는 것이 순리가 아니겠는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잠시 저의 책 대한민국 체제전쟁 우상과 이성을 아직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에게 꼭 한번 일독을 권하고 싶습니다. 윤 대통령께서 이 책의 서두에
3페이지에 이르는 추천서를 써주셨습니다. 자유보수 국민이라면 누구나 읽어야 할 필독서라는 말씀도 추천서에 남기셨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는 오늘 처음 공개합니다만 책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내내 윤 대통령과 여러 차례 통화를 나누고 미완성된 부분의 원고를 보내드리고 의견을 받아가면서 책을 완성했습니다. 이 책은 이 나라가 어디에서부터 잘못됐는지, 왜 자유보수 정부가 이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지, 윤 대통령이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싸웠는지 논리적, 철학적, 사실적 배경을 모두 기록하고 책에 담았습니다. 아직 읽지 않으신 분들은 예스24 교보문고 등에 들르셔서 여러분들이 꼭 책을 찾아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냥 말만 자유보수가 아니라 보수란 무엇인지 그 뿌리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